자, 그럼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우리 교재 네 번째 챕터에 해당이 되죠. 자, 분사라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번 특강에 해당 단원으로 좀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자, 그럼 일단 분사라는 거의 정의부터 좀 내려봐야 되겠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준동사라고 얘기하면 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하나로 묶어서 얘기할 때 준동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부정사, 동명사는 괜찮은데 이제 분사가 어렵다. 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 이 부분을 강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분사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능동이냐 수동이냐의 문제예요. 항상 능동이냐 수동이냐의 문제인데, 이 분사는요, 두 가지 형태가 있죠.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ing 형태를 가지고 있는 현재 분사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뭐 규칙 변화가 되면 ed 붙는 경우가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불규칙 변화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우리가 흔히 pp라고 얘기하는 이런 과거 분사에 두 종류의 분사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현재 분사는 능동의 형태를, 그리고 과거 분사는 수동의 형태를 의미하고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분사라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동사 원형에다가 동사 원형에다가 자, ing의 형태를 만들어서 우리가 분사라고 활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이 형태가 아니라 과거 분사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형용사인데, 자,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형용사와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명사를 앞이나 뒤에서 수식하게 되거나 아니면 자, 동사의 보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형식 동사 뒤에 주격 보어라든가 아니면 오형식 동사 뒤에 목적격 보어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지금 첫 번째 보시는 두 문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자, 분사가 명사의 앞이나 뒤에, 자, 이 경우는 지금 뒤죠. 자, 이 경우는 앞이고요. 자, 이렇게 수식하고 있는 형태 보고 계신데,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자, 이 명사 뒤에 이렇게 분사가 따라와 있는 경우는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관계사 단어에서 보셨던 자, 주격 관계사와 비동사는 묶어서 생략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비동사와 ing가 결합이 됐죠. 자, 그렇게 되면 능동태. 자, 다만 능동태라면 일반적으로는 뒤에 명사가 목적어로 따라오지만 이 fly란 동사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뒤에 목적어 없이도 능동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사 뒤에 분사가 쓰였을 때 얘가 잘못됐냐 아니면 올바른 쓰임이냐를 판단할 때는 이 명사하고 분사 사이에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 그러니까 얘를 반대로 끼워 넣어보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분사가 이렇게 명사를 앞에서 수식할 때는 저런 방법으로 활용할 수는 없고요. 자, 약간의 해석이 필요한데, 자, 얘를 동사로 보시고 이 뒤에 있는 명사가 목적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동사로 보시고 얘를 목적어로 봤을 때 의미가 맞으면 과거 분사, 자, 그렇지 않으면 현재 분사가 올바른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deposit이라는 것은 예금하다라는 의미죠. 자, 예금하다라는 동작에 돈이 주어가 될 수는 없겠죠. 돈을 저금하다, 돈을 저축하다 의미가 되는 거지, 돈이 저축하다 이런 식으로 의미가 만들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사 앞에서 이렇게 분사가 수식할 때는 의미상 동사와 목적어 관계라면 과거 분사가, 주어와 동사의 관계라면 현재 분사가 올바른 형태인데, 그 부분은 별도의 수단으로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사 뒤에 이렇게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따라오고 있죠. 이렇게 명사 뒤에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따라왔을 때는 이 사이에 자,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이 돼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비동사 플러스 pp의 형태가 되죠. 자, 우리가 배웠던 비동사 플러스 pp의 형태가 뭐가 됩니까? 수동태가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 목적어가 아니라 전치사구가 따라오고 있죠. 자, 우리가 앞서 배웠던 관계대명사절의 형태처럼 이해를 해보면, 자, 얘는 관계대명사니까 여기서부터 동사 하나를 책임지게 되겠죠. 자, 이 sat, 앉아있다라는 동사가 두 번째 동사니까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절일 거예요. 자, 그러면 주어,
동사. 자,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죠. 자, 그리고 태가 수동태니까 뒤에 목적어 따라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과거분사 형태가 맞는데, 우리 실제 시험에서는 그렇게 해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제자들은 주어하고 동사 사이를 웬만하면 멀리 떨어뜨리려고 하지 둘 사이를 가깝게 만들어주려고 착한 마음 먹고 있는 출제자들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뭐 모든 문장이 다 시험만을 위해서 쓰이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 목적은 사실 의미 전달을 더 분명히 하고 가급적이면 좀 더 편리하고 잘 의미 전달할 수 있게 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하고 자동사 사이에 관계대명사절이 껴있는 경우는 이 관계대명사절을 문장 마지막으로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문법에서는 외치한다고 하는데, 자, 이 부분에서는 이제 그게 적용이 된 거거든요. 이 부분에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를 생략하고 남아있는 이 부분이죠. 남아있는 이 부분을 자, 동사 뒤로 이렇게 이동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양이 만들어지게 됐죠. 얘가 뒤로 빠져 있습니다, 지금. 자, 근데 지금 당장은 이런 외치라는 데 중심을 둘 게 아니라, 자, 명사 뒤에 이렇게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따라 붙어 있는 경우에는 이 명사와 분사 사이에는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명사를 분사가 앞에서 수식하고 있을 경우에는 의미상 동사 목적어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동사 목적어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과거 분사가, 그렇지 않으면 현재 분사가 올바른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 자, 준동사에는 의미상의 주어라는 게 있잖아요. 의미상의 주어는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자기 앞에 있는 명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의미상의 주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역시 여기서도 그것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뭐만 보시냐면 명사 뒤에 분사가 따라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얘가 ing가 맞냐 아니면 pp가 맞냐, 즉 능동태냐 수동태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에서 역시 관계대명사 주격과 비동사가 생략됐다고 보면, 자, 이번에는 비동사 ing 형태니까 능동태죠. 그래서 이 뒤에 자, 목적어가 뒤따르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 뒤에 분사가 따라붙는 건 관계대명사 주격과 비동사의 생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명사 앞에 분사가 수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석을 해보시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해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의미상 동사 목적어가 되느냐, 그래서 동사 목적어 관계가 된다면 수동의 형태인 과거 분사를, 그렇지 못하다면 능동이 되는 현재 분사의 형태를 쓰는 것이 올바르다라는 걸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 살펴봤던 내용이 반영된 문제를 한 2문제 정도 예제로 살펴보고 다음 진도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문장에는요, 자, B번 선택지에 여기 동사가 있고요. 자, 그리고 D번 선택지에도 이렇게 동사가 있습니다. 자, 물론 B번에도 밑줄이 있기 때문에 B번이 반드시 맞다는 전제하에 D번이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고, 자, 지금 문장의 주어가 자, 여기, 자, 그리고 앞뒤 커마 있으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드러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자, 지금 얘도 동사가 될 형태는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전치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Native American Word라는 저 단어가 means의 주어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왜냐하면 전치사 뒤에서는 주어 동사가 바로 나올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겠죠. 근데 문장에는 하나의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동사가 될 수 없고, 따라서 B번은 동사로 쓰인 게 올바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가 결국 동사가 될 수 없다는 얘기인데,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잠깐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주어, 동사, 목적어, 자, 그리고 전치사의 자, 목적어까지. 자, 이 빨간색 괄호 부분이 없어도 완전한 문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빨간색 괄호 부분이 수식어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지금 2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수식어니까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얘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냐면 형용사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가 형용사절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결국 이 부분이, 자, 여기에 만약에, 자, 주격 관계대명사와 자, 비동사가 생략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이 means가 동사가 될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이미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들어왔으니까 이 뒤에서 나올 수 있는 저 단어의 변형된 형태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ing 형태가 되거나,
이렇게 과거 분사의 형태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자, 이때 이렇게 연결되면 능동태가 될 거고, 자, 이렇게 연결되면 수동태가 될 거고. 자, 그런데 능동태, 수동태를 우리가 자,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요. 자, 그렇죠. 바로 이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되는데, 자, 이 D번의 means를 자, meaning, meant 중에서 하나로 바꿔야 된다는 건 얘와 얘 사이에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바꿔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건데, 자, 뒤에 보니까 자, bubbling springs라는 명사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자, 따라서 수동이 아닌 능동의 형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D번의 means를 meaning의 형태로 바꿔주는 게 자, 우리한테 요구되는 답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도 이어서 보시면 자, 지금 자, 얘가 동사겠죠. 자, both Kim and Ri. 자, 이 부분이 문장의 주어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전치사구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nearly a year and a half. 자, 여기까지도 전부 다 수식어가 되겠죠. 자, 거의 1년 반 동안 같은 집에서 살았다. 자, 그리고 자, 얘가 전치사죠. 자, 그러니까 얘가 지금 동사의 과거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지금 동사가 될 수는 없는 노릇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왜 동사가 될 수 없어요? 전치사 뒤니까 주어 동사가 나올 수는 없죠.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자,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면 자, 전치사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이것만으로도 형태는 완전하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수식어가 돼야 되니까 명사 뒤에 수식어라면 주격 관계대명사와 자, 비동사가 생략이 된 거다. 자, 이게 생략됐다고 보면 동사 두 개가 중복되니까 스포크가 그대로 쓰일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얘가 어떤 형태 중에 하나를 갖게 될 거냐면 스피킹의 형태가 되든지 자, 아니면 스포큰의 형태가 되겠지. 자,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자, 비동사 뒤는 보어 자리니까 얘가 형용사로 변해야 그 뒤로 올 수 있죠. 근데 동사가 형용사로 변한다는 건 분사가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현재 분사가 되든 과거 분사가 되든 둘 중 하나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랬을 때 얘가 현재 분사하고 결합하게 되면 능동을, 얘가 과거 분사하고 결합하게 되면 수동을 나타내는데 자, 그 판단의 기준은 목적어가 있냐 없냐의 문제죠. 자, 그런데 이 뒤에 뒤따르고 있는 between them은 전치사구니까 목적어 역할을 못 해주고 있죠. 자, 따라서 뒤에 목적어 따라 나오지 않으니까 자, 이번에는 speaking이 아니라 자, spoken의 형태가 우리한테 요구되는 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명사 뒤에 있는 분사는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그 앞에 생략된 거라고 보시고 그 뒤에 목적어가 따라 나오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능동태, 수동태를 결정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분사가 명사를 전치 또는 후치 수식하는 경우라는 제목의 소단원인데요. 자, 사실 이 부분에서 아까 했던 얘기가 거의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도 보세요. 자, 명사 뒤에 분사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가 만약에 compose다. 자, 이렇게 되면 얘가 동사가 돼요. 그쵸? 자, 그런데 이미 주어, 동사, 보어까지 완전히 갖춰진 문장이기 때문에 접속사가 없이 동사가 또 나올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자, 이 부분이 없어진다고 해도 나머지 문장은 이미 완전하니까 이 괄호 부분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 괄호 부분이 수식어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야 되는 수식어니까 결국은 여기가 형용사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자, 명사 뒤에서 수식하는 형용사라면 우리가 뭐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자, who is라는 동사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얘가 그대로 쓰일 수는 없는 거죠. 비동사 뒤니까 동사가 현재 분사나 아니면 이렇게 과거 분사가 되면서 이 비동사의 보어 역할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얘랑 ing가 결합하게 되면 능동이 되고 얘랑 pp가 결합하면 수동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는 music이라는 명사가 있으니까 자, 이번에는 composing이 올바르게 쓰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해석하실 때는 관계대명사절처럼 해석하시면 돼요. 몇몇 음악을 작곡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명사 뒤에 지금 여기 동사가 이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를 동사의 과거형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는 자,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이 된 거다. 그런데 선생님,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이 됐다면 자, 비동사 PP니까 수동태가 돼야 되는데 뒤에 명사가 나오잖아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비동사 PP 뒤에 목적어가 나오면 안 되는 거지 명사가 나오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태지 명사가 나온다고 해서 수동태가 안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John이라는 명사가 목적어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자, 요 둘이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John은 목적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절. 자, 주어, 동사, 보어. 그래서 John이라고 불리우는 그 소녀는 정말로 똑똑합니다. 요 정도의 얘기가 되겠죠. 자, 우리가 배웠던 오형식 문장의 수동태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BPP 이후에 명사가 나올 수 있는 오형식의 수동태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분사가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고 있는 형태라고 한다면 그 명사와 분사 사이에는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얘기를 좀 풀어서 얘기했는데 수식받는 명사가 의미상 주어, 수식하는 명사, 분사가 의미상 동사인 경우. 그러니까 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지금 분사가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는 경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앞에서 수식하는 경우. 자, 그런데 이 경우는 뭐냐면 ing가 올바른 경우고 이 경우에는 pp가 올바른 경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차피 분사의 종류는 이거 두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둘 다를 굳이 다 따져서 밝혀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둘 중에 하나만 정확히 할 줄 알면 나머지 하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오염시키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non-polluting이니까 오염시키지 않다라는 의미고 얘가 자동차예요. 그렇죠? 자, 자동차를 오염시키는 겁니까? 아니죠. 자동차가 공기를 오염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 관계를 따지는 게 편하신 분들은 주어 동사 관계를 따지시면 되는데 굳이 그럴 것 없이 제가 보기에는 동사 목적어 관계를 따지는 게 좀 더 쉽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 그게 쉽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따라 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에 따르면 동사 목적어 관계를 따지는 게 조금 더 쉬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염시키다라는 동사인데 자동차를 오염되게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더 쉬울 겁니다. 자, 마찬가지. 자, 음식을 얼리는 거죠. 음식이 어떤 다른 대상을 얼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음식을 냉동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 분사가 명사를 앞에서 수식할 때는 동사와 목적어의 관계가 되는지. 자, 이 경우엔 동사 목적어 관계라고 볼 수가 없죠. 자, 그때는 이렇게 능동. 자, 그런데 자, 얘가 얼리다라는 동사인데 동사와 목적어 관계가 되죠. 음식을 냉동시키다. 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자, 수동. 자, 그러니까 동사와 목적어의 관계냐. 앞에 있는 분사가 동사가 되고 뒤에 있는 명사가 의미상 목적어냐. 자, 이렇게 따져봤을 때 그게 성립이 되면 수동.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능동으로 쓰는 게 분사가 명사를 앞에서 수식할 때의 예의고 분사가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에는 반대로 그 앞에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됐다고 보시고 그 뒤에 목적어가 따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만 우리가 잘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제 두 문제 살펴볼 텐데요. 자, 보시죠. 자, 문장의 주어는 자, both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nd state government. 여기 전체가 주어가 되겠죠. 자, 미국의 연방정부와 주정부는요. 자, 얘가 동사, 그리고 얘가 목적어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만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 자, 여기가 동사가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여기 이미 동사가 있기 때문에 접속사가 없는 이상 여기가 동사가 또 나올 수는 없겠죠? 자, 그리고 이 빨간색 괄호가 없다 하더라도 그 얘를 제외한 나머지 문장이 이미 완전하잖아요. 그렇다면 얘는 결국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형용사라면 이 사이에는요. 그렇죠. 관계대명사 주격과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비동사와 ing가 결합을 했다면 이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능동태가 되죠. 능동이 된다는 건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지금 자, to protect
consumers from advertising deception. 자, 어떤 소비자들을 광고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무엇하기 위해서 정도가 되면 이건 뭐가 돼요? 목적이 되고, 목적은 부정사에서는 부사적용법이 나타내죠. 그러니까 이 괄호 부분은 지금 부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꺾은 괄호 부분은. 그러니까 부사라면 목적어 역할을 못 하겠죠. 따라서 자, 비동사 ing 능동태로 쓰였는데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얘가 잘못된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 얘를요, 과거 분사인 designed의 형태로 고쳐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 소비자들을 광고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얘기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자, 지금 두 번째 예제에서는 얘가 문장의 주어. 자, 얘가 본동사 형태는 아니죠. 자, 본동사 형태는 아닐 겁니다. 자, 얘는 자, 과거 형태는 규칙 변화. 자, ed 정도 붙이면 되겠고, 과거 분사가 shown으로 변하는 형태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동사가 있네요. 자, 그리고 자, has been conducted. 얘가 보어죠. 자, 그러면 주어 동사 보어니까 완전한 문장. 다시 말해서 자, 이 부분이 자, 이렇게 없어진다고 해도 남아있는 문장은 완전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빨간색 괄호 부분이 수식어란 얘기가 되는 건데, 자, 수식어라면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수식어라면 관계대명사절이라고 이해하시면 빠르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에 관계대명사 주격과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번엔 어떻게 됩니까? 비동사 pp가 결합이 됐으니까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일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the side effect라는 목적어가 나오고 있죠? 자, 부작용이라는 목적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수동이 될 수는 없죠. 목적어 엄연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show는 능동의 형태인 showing으로 고쳐지는 것이 자, 올바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사 쪽에서 이제 시험에서 잘 출제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감정분사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 감정분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분사하고 능동, 수동태를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자, 이 감정분사 같은 경우는 앞서 우리가 봤던 분사들은 자, 이렇게 분사가 앞에서 수식하는 경우나, 그렇죠? 자, 아니면 뒤에서 이렇게 수식하는 경우나.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다른 분사 같았으면 동사와 목적어의 관계냐, 그렇죠? 자, 아니면 주어와 동사의 관계냐,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을 했는데요. 자, 감정분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나오는 책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감정분사는 의미상의 주어가 사람이면 언제나 과거분사, 그렇지 않으면 현재분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좀 잘못된 얘기입니다. 자, 이게 들뜬, 흥분한이라는 의미의 분사잖아요. 자, 이렇게 명사를 수식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뒤에서 수식할 때도 그렇고 보어가 될 때도 마찬가지인 게, 이 수식받는 명사나 또는 만약에 보어가 되고 있다면 그 의미상의 주어나 뭐 이런 애들이 이 감정의 원인인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spectators 정도 되면 관중이잖아요. 관중이 들뜨는 것의 원인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자, 우리가 어떤 경기를 보러 갔을 때 경기를 보면서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흥미진진하게 느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경기를 보러 간 우리 관중이 그 흥미진진함이나 지루함의 원인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 경기 내용이 흥미진진함이나 아니면 지루함의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식받고 있는 명사가 감정의 원인이냐, 자, 이 감정의 원인이 맞는지 아닌지를 따져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식받는 명사가 감정의 원인이라면 그때는 ing로 쓰시는 거예요. 능동으로. 자, 하지만 수식받는 명사가 감정의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과거분사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관중이 들뜨다라는 감정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분사로 쓰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도 보세요.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자, 지루한이라는 형용사잖아요. 항상 bored가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왜? 제가 수업을 재미없게 하면 여러분들이 지루함을 느낄 수 있죠? 그러면 지루함이라는 감정의 원인은 저잖아요. 저도 사람이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사람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ing나 pp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이 수식받고 있는 명사나 또는 의미상의 주어가 감정의 원인인지 아닌지를 따져보시는 거예요.
자, 보니까 Tom's tedious speech makes the audience boring 이랬는데요. 자, 여기서 이 지루함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more라는 동사가 자, ing가 되는 게 맞다면 의미상의 주어인 얘가 감정의 원인이었어야 돼요. 그런데 얘는 감정의 원인이 아니죠. 감정의 원인은 뭡니까? 바로 얘의 지루한 연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상의 주어가 감정의 원인이 아니니까 얘는 과거분사인 bored 형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서도 보세요. They looked very shocked. shocked냐 아니면 shocking이냐 둘 중 하나였겠죠. 자, 근데 자, 얘의 의미상 주어. 자, 이 분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따로 없다는 건 문장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란 얘기죠. 즉 얘가 이 놀라다라는 감정의 원인이냐 아니냐가 얘를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는 얘기인데, 자, 놀라게 된 원인이 뭐예요? 자, 그의 죽음 때문에 놀랐어. 즉 다시 말해서 얘가 감정의 원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과거분사로 쓰이는 게 올바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I found the movie interesting.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 자, 얘가 분사니까 자, 얘가 의미상의 주어죠. 그렇죠? 별도로 표기가 안 돼 있으면 문장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앞에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인 건데, 자, 이 영화는 재미있다 또는 재미없다라는 감정을 만들어주는 원인이죠. 그러니까 이 의미상의 주어가 감정의 원인이니까 이번에는 ing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른 분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능동이라면 뒤에 목적어가, 수동이라면 목적어가 없는 뭐 이런 형태를 띠고 있었겠지만, 자, 능동태라 해도 목적어가 없지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감정분사는 일단 능동태, 수동태를 결정하는 방법이 우리가 앞서 배웠던 일반적인 분사하고는 다르다라는 걸 먼저 알고 있어야 되겠고, 이 감정분사의 능동태, 수동태를 결정하는 근거는 의미상의 주어나 또는 수식받는 명사가 그 감정의 원인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거, 예,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감정분사는 의외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예, 다른 분사들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걸 똑같이 판단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사들은 전치 수식할 때는 뒤에 수식을 받는 명사가 동사와 목적어 관계가 되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고요. 자, 그리고 후치 수식할 때는 그 명사와 그 뒤에 있는 분사 사이에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고, BING냐 BPP냐 즉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그 뒤에 목적어가 따라오느냐 아니냐에서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 감정분사의 경우는 앞에서 수식할 때나 아니면 이렇게 보어가 될 때나 또는 뒤에서 수식할 때나 이 수식받고 있는 대상 또는 의미상의 주어가 그 감정의 원인이 되면 능동으로, 그렇지 않으면 수동으로 쓴다라는 게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예제 하나 살펴보고요. 자, 분사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보시면요. 자, 지금 자, 요 part라는 요 단어가 명사니까, 자, 지금 얘가 동사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이 visiting이라는 이 동명사가 are the interested part. 자, 얘가 이 동명사의 목적어니까 얘가 동사 목적어가 되진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이 interested라는 이 분사는 명사를 수식하려면 형용사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가 현재 분사가 되느냐 아니면 과거 분사가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 그런데 이 분사는 다른 분사 같았으면 동사와 목적어 관계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얘는 흥미를 느끼다라는 의미의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식을 받고 있는 명사가 이 감정의 원인이냐 아니냐에 의해서 ing, pp가 결정이 되는 건데, 자, 지금 보니까 자, 비지팅을 누가 하는 거야? Mary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Mary가 다른 이러한 도시의 어떤 부분 요소들을 방문하고 난 뒤에 Mary will go to the airport and fly home. 공항에 가서 집에 갈 거예요. 요 정도 얘기가 될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 도시의 어떤 부분 요소들이 이 Mary한테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요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생각하면 되는데, 자, 이 도시의 어떤 부분 요소가 흥미라는 감정의 원인이 되겠죠. 자, 따라서 자, 수식받는 명사가 감정의 원인이니까 interested가 아니라 interesting의 형태가 올바른 형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의 내용으로 우리가 분사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사실 이게 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사 구문에 관련된 부분이 분사에서 꽤 많은 영역을 차지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 분사 구문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1학기 과정에서 지금 수업과 비슷한 어떤 보충 수업식의 개념의 영상물에서 분사 구문을 제가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다뤘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잘 다루신 기억이 있기 때문에 분사 파트에서 분사 구문을 제외하게 되면 결국은 분사가 앞에서 수식하는 거냐 뒤에서 수식하는 거냐, 그리고 그때 능동태 수동태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 그리고 감정 분사의 경우 능동태 수동태를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 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중심이 되는 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분사와 그리고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일반적인 분사의 경우 앞에 놓일 때와 명사 뒤에 놓일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걸 정확하게 아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의 내용으로 분사에 대한 수업을 마치고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으로는 이제 가정법에 관련된 수업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